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지극히 언론적인 용어이고요.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하나의 통합의 과정, 당의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몇 주간 시작을 이제 민주당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원내에서 정책 가지고 여당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 세 명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 이 거리가 있다는 사람이 1차에서 과반수가 돼서 바로 원내대표가 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그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4분 정도 나오면 네.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내기가 어렵고 결선 투표 갑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죠. 끝냈기 때문에 의외였고, 저는 그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이 좀 드러난 걸 좀 2번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 체포동의한테 한번 제가 느꼈고 네네네. 이번에 한번 또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좀 느꼈는데, 다들 뭐 그렇게 분석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그 체제에서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견제를 좀 해야 된다. 특히 그 공천을 앞두고. 그래서 뭐 교두보를 좀 확보했다. 뭐 비명계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찍어줬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전임 원내대표인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한 피로감, 반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검수완박으로 시작해갖고 민영배 복당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원들은 야, 이렇게 민영배 복당은 탈당도 꼼수인데 복당도 꼼수고, 그 이게 중요한 거를 하려면 적어도 헌재 판단도 있었는데, 그래도 의총 정도는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총도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 뭐 있으면 뭐 하냐. 묻지도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봉투 사건인데, 저게 이제 어쨌든 이재명, 송영길 대표가 동맹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를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한 거 아닌가.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드러났는데, 하여튼 저는 1차에서 가반으로 끝냈다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느낌도 들더라고요. 박강원 후보가 강하다라는 게 뭐 사전부터 이렇게 많이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에 반대로 말하자면은 친명계하고 범주를 쪽에서 뭔가 세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뭔가 각을 세우려면은 한 3명, 2명 정도는 줄여 놓는다든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보인다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게 두 가지인 게, 박강원 체제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갑자기 그동안 반대당 얘기했던 거랑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네요. 네, 박강원 체제도 받아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 스스로도 좀 뭔가 지금 이게 정비랄까 이게 안 된다. 처음에 홍익표 의원 나왔을 때는 그런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친명계. 근데 친명계라는 게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원래부터 가까운 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명계하고 586의 뭐 전략적 결합, 우상호 의원 뭐 이런 쪽, 그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빈명반명 넘어서 통합을 해서 이 정도면은 뭐 양쪽이 아주 강한 개파색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타협해서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작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좀 봐야겠죠.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통합과 쇄신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성민 대표께서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통합하면서 쇄신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박강원 체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물어보면, 이제 비명계는 분명하잖아요. 네. 뽑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도 있고 그 정청래 최고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독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지금 국민의 시각, 또 당원들의 시각, 그리고 뭐 지금 국회의원들의 시각을 좀 반영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 또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건지.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강경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사실 혼자 들어가요. 예, 혼자 들어가고 그렇게 못하고 자칫하면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대로 못하고 순치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그 박강원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완전히 새로운 칼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도 동의할 수 있고 비명계도 동의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본인이 그런 욕심 지금 왜 없겠습니까? 있죠. 내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그냥 좀 해결해 보겠다. 지금 이대로 당이 갈 수 없고 이러면 선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체제에 불안감을 얘기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안도의 적을 주고 나머지 저 불안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안도를 줄 수 있는 걸 내가 좀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세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비명계가 의도하는 대로 그런 역할을 그냥 충실하게 해낼지 아니면 그 친명 지도부에 좀 순치돼서 끌려갈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칼날을 만들어낼지 아직은 미지수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길도 하나가 트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권에서도 박강원 체제에 대한 좀 기대가 있다. 여권에서. 예. 네. 그러니까 평들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예, 평판이 되게 좋은 분이고 여권 입장에서 여당도 피곤한 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뭐 거부권하고 싸우고 할 수 있겠냐. 뭔가는 좀 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은데 박강원 원내대표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게 물론 지금 각 당들이 대변인이 있고 원내대변인이 있어요. 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로는 원내대변인은 정책 쪽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려놓으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소영, 홍성국 뭐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 대변인을 구성한 걸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정책 쪽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는 좀 어쨌든 분위기를 그쪽으로 틀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와 충돌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모양새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찾는 쪽에서 자기의 입지를 좀 그렇죠. 해보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그게 양쪽을 향한 다 은근한 압박이 될 수, 강경 친명계를 향한 압박도 될 수 있고, 여당을 향한 압박도 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계속 이제 어쨌든 저희는 말에 집중을 하게 네. 되니까 박강원 대표가 당선이 되고 이 당선 소감을 얘기를 할 때 길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길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누가 봐도 박강원은 반명 비명이 그게 보이죠. 지지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서 됐는데 되자마자 처음으로 나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호흡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부터 해왔던 거를 보면 여기 뭐 친명 반명 없고 우리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새로운 거 지금 민주당이 위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속에서는 당이 총선을 치를 수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그 박홍근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용산하고 직접은 아니겠지만은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는 아주 교분이 깊고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의원이 될 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때 공동대표 체제였죠. 안철수 김한길 시절에 네네네. 그 공천 과정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강력하게 지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여당이 기대감이 있다. 김한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 이런 게 민주당 쪽은 반대로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 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게이지로 측정이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그렇죠. 안 그래도 싫은데 수박인데 뭐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여당하고 수박인데 친하다고 수박 뭐 이렇게 나오면 안 좋게 들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늘 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선명성과 이제 확장성, 안정성 두 가지 다 갖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선명성 쪽이 워낙 강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웬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의 공간이 과거보다는 좀 있을 거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갔습니다. 예고한 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며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거부해 청사 로비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론 원내대표가 전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걸린 의원들이 그 논란에 걸린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나 좀 뭐랄까 기폭제랄까요? 아니면 뭔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글쎄 이제 뭐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가 자진 출두했던 거는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부르면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은 아무래도 영장을 치는 거를 조금 막기 위한 그 명분 측정용이라고 봐야죠. 오늘 자기 나를 구속시켜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럼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녹취에 나와 있는 적어도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 그 당원 80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내에서도 좀 그것도 약간 균열이 있는 이슈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전당대회는 대통령성 후보들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었고 개파 전쟁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잘못 다루면 이게 또 다시 불이 붙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문제는 당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자 우리가. 이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고 굉장히 지금 그 잘 다루지 못하면 좀 약간은 지금 잠잠해지는 박강원 원내대표를 뽑아갖고 좀 잠잠해져 있는 불이 다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이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과거에 뭐 이회창 사례 거기도 이제 자진 출두해가지고 뭐 정치적 책임을 보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기업으로부터 500억 원가량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대선 승리만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심정이 아무리 절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이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은 대선 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 비슷한 큰 정치 그런데 형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한 게요. 그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총장하고 그 아주 가까운 변호사 한 분하고 동생 우리가 다 한 거다 모른다. 저분은. 뭐 그런 식이니까 그게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사하고 그럴 때 그럼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지금은 다 모른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나는 모른다. 이거 뭐 윤관석, 이성만 이런 두 분은 이게 뭐 앞으로 법원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컨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강원, 이재명 둘 다가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과거에 박홍근 원내대표에 비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조금 더 편한 면은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이 컨셉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더 압박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쇄신과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초반이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본인이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전직보다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더 쌓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와서 지금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 위기를 좀 현명하게 가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바보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 박강원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 우리가 뽑아준 게 비명의 얘기를 대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지금 일방적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제동을 좀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난 그렇게 되면 박강원 체제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힘을 못 받을 거라고 좀 봅니다. 반대로 그거 우리가 그렇게 뽑아줬는데 거기 있는 지도부에 끌려가 순치대. 그러면 그 박강원 대표는 원내대표를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 정도까지도 아닌데 네네. 괜히 해갖고 본인 그러면 이제 결국 세 번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그건 아까 굉장히 어려운데 네. 또 양쪽 세력이 지금 명분도 잃고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오히려 룸이 좀 생겼어요. 네. 오히려 양쪽의 힘을 동력을 잘 거꾸로 적절히 이용하는 좀 거죠. 사용하면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쪽에 가서는 아니 지금 좀 지도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고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또 반대로 또 얘기할 수 있죠. 이쪽에서 아니 봐라 지금 이번에 나온 표를 봐라 지금 체포동의안 다음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좀 룸을 좀 주시면 제가 네. 그건 설득을 좀 해보겠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분들 만나 설득하는 것보다 박강원이라는 중간에 이제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이 아닌 세 번째 그 박강원의 색깔을 내는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좀 그 문화 방향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에 지금 해왔던 거는 좀 586, 저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 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해온 거거든요. 180석 이후에 특히 그 대선 패배 이후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다르게 정상적인 아까 정상인으로 보이는 정상적 정치로 돌아오는 과정에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언을 메시지 측면에서는 뭐 어떤 좀 괜찮을 거고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좀 보면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양곡법이 있었고 뭐 네. 간호법 한다고 그러고 방송법 뭐 노란봉투법인가 이걸 보면은 양쪽의 이야기가 뭐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의견은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한 두세 개 정도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러 안 찾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박강원 대표 체제에서는 뭔가 상징적인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안 받았네? 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민주당이 우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충돌이 양비론 쪽으로 둘이 똑같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게 여당을 향한 압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당을 향한 부분에서 득점을 한다면은 당 내부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도 훨씬 더 세질 거다. 이건 정치보다 정책 쪽에서 동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